심근경색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게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30%가 급사를 할 수 있다 표현을 하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도 30% 정도 사망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나이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심근경색에서 가장 멀어지려면 혈관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건 하나입니다. 심근경색은 이제 심혈관 질환의 안에 들어가는 질환군인데요. 심근경색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에요. 우리 응급실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급한 환자들 많아가지고. 근데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그랬는데 심전도 찍었는데 심근경색이다. 초특급 VVIP의 영광을 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 의사들이 엄청 빨리 뛰어다닐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응급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개의 질환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외상, 이렇게 세 개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빨리 치료해야 되는 3대 중증 질환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심근경색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면 응급실에서 VIP가 되는 겁니다. 이 환자 1분 1초 늦췄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 질환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심근경색입니다. 현장에서 쓰러졌을 때 한 30%가 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약성 침샘물 암이 1위고 그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을 꼽을 때 이제 2위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서구 식생활보다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식생활이 조금은 혈관을 막는 역할이 좀 적고 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게 또 심혈관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뭐 남성으로 치면 한 45세 이상 흉통이 있을 때, 여성으로 치면은 55세 이상이어야 심근경색 협심증을 의심하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40대 심근경색 종종 보고요. 드물게 30대 심근경색도 보고 20대 심근경색도 한두 살씩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나이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식생활이 그만큼 많이 망가져 있다는 얘기도 우리도.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슴 통증이에요. 일단은 어떤 양상의 흉통이냐, 갑자기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심하면서 밟는 양상, 철근으로 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벌어지는 느낌의 통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등 쪽으로 이렇게 쭉 퍼지는 양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흉통의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극심한 흉통이 1분 이상이면 일단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30초에서 1분 이내로 왔다 그러면 안정형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고, 근시일 내로 심장내과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5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응급실에 오신 불안정성 협심증 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처치를 심근경색이랑 똑같이 해요. 치료도 똑같이 하고 시술 결정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10분을 넘어간다,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라 그러면 10분 뒤에도 안 풀리고 30분까지 가는 거를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30분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5분 이상 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고, 10분 이상 가면은 정말 당장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흉통으로 심근경색으로 숨이 차다 그러면 헉헉대면서 막 숨 빨리 쉬는 그런 숨참이 아니라 확 막히는 듯한 숨참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숨을 헉헉 하면서 뭐 손발 붓고 이런 양상의 호흡곤란인 거는 심근경색이 좀 진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심부전 상태나 이런 것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뭐 계단 조금만 올라도 막 숨차서 헉헉 대시고, 그 다음에 식은땀 흘리면서, 그런 경우는 이미 지나간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의 심부전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응급실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만, 심근경색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체한 느낌이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가 체한 느낌일 때 그냥 검사를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체한 분들 중에서 10에서 15%는 심장 문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시고, 체한 느낌이어도 의료진이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 위험 요인들, 가족력,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번역응급의료센터 대학병원에 있을 때에는 아예 내과 질환은 전부 다 심전도를 찍었어요. 무슨 질환이든 간에.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심근경색이 종종 나와요. 아니면은 심근경색이 지나간 심전도가 나오거나, 그 정도로 이제 심장혈관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했을 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검사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고위험군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은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50대, 60대가 많다고 했던 것처럼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낮게 봐야 된다. 남성 4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이면 심근경색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심전도를 빼놓지 않고 찍는다. 특히 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셨을 때 식은땀 흘린다, 호흡곤란이 있다, 답답하다, 등 쪽도 좀 아프다 이런 거 있을 때, 또 이 턱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아니면 왼쪽 팔 아프다 이런 경우도 심근경색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증상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방사통이라 그래가지고 체한 느낌도 방사통인데 우리가 몸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턱 쪽으로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팔, 상완 쪽으로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턱에 이상이 없는데 통증이다, 나이가 있다,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비만이 있다, 그다음 담배 태운다, 가족 중에 가족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걸리면 꼭 심장 쪽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가족력 같은 경우는 친지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을 때 환자가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2.1배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가족 중에 두 사람이 이상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려 3배의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고 막 꿍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소리 지르면서 뭔가 스트레스 상황을 그렇게 표출하는 분이다. 글쎄요, 뭐가 더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꽁하는 사람이 더 나쁜지 표출하는 사람이 더 나쁜지 그런 연구는 못 봤는데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이 혈관이 많이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 이런 상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과한 흥분 상태를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명상 가르쳐드리고 잠 편하게 자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법 일부러 가르쳐드리고 이런 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므로써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 뭔가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걸로, 단 거 먹는 걸로, 매운 거 먹는 걸로 이렇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몸에는 스트레스이자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흉통이 나타나면 그 흉통을 애써 식도염이겠지, 위염이겠지 이렇게 무시하려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5분 이상 가고 뭔가 평소 같지 않고 쓰린 양상 아니고 누르는 양상이다. 물론 쓰린 양상 중에서도 심근경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5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지체 말고 응급실 찾을 생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 와서 심전도 찍어보고 피검사 해보고 안심을 하는 게 낫지 애매한데 다음날 가야지 그랬다가 밤에 사고 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로 오시는데 응급실이 또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심장 혈관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의료진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은 이상은 되는 그런 응급센터나 아니면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급으로 가는 게 맞고요. 사실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이제 비워두는 게 맞기 때문에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가는 게 맞는데 어떤 센터는 또 심혈관 시술을 24시간 하고 또 어떤 센터는 24시간은 안 하고 낮에만 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119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위험한 질환이라 중간에 갑자기 심장 멈추면 쓰러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없거나 내가 운전하고 있었으면 바로 큰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로 오시는 게 맞아요. 119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119 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있어갖고 바로 들어갈 상황이다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갔을 때 시술이 가능한지를 조언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먼저 심전도 찍고 그 다음에 피검사하면서 수액 달고 심전도 모니터링 달고 만약에 진짜 심근경색이 맞다고 판단이 나오면 옆에다가 이제 제세동기 언제든지 전기 충격할 수 있게 제세동기 달아놓고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혈관 확장제 그거 혀 밑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시술 준비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흉통으로 왔는데 그런 심근경색까지는 아니어서 외래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심전도를 찍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심증이 안정성이 아니라 불안정성 협심증이면 검사를 더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검사 말고 요즘은 CT를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심장 혈관을 CT로 찍으려면은 심장박동을 60회 이하로 낮춰야 돼가지고 막 강한 심장 느리게 뛰는 약 써가지고 찍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심장 CT를 심장 뛰는 상태에서 여러 번 돌려서 찍어가지고 조합해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얼마나 막혔는지가 수치로 바로 나와요. 그런 카디악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조영제로 해서 찍어서 보는 심부전이랑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아까 대동맥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조영제 가슴 CT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119 구급대원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전에 협심증이나 불안정성 협심증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니트로글리세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혀 밑으로 빨리 넣고 5분 뒤에 호전이 없으면 한 번 더 넣고 이렇게 3번까지 쓰는 게 응급처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협심증 쪽이면 심장혈관이 넓어지면서 일단 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일단은 조치를 딱히 할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흉통이 있다가 갑자기 환자가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면서 의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심폐소생술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불러봐서 반응 없고 또 두 번째로 호흡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잡고 흉골의 정중앙 거기를 1초에 2번 5cm에서 6cm 깊이로 눌러주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심근경색으로 하면서 쓰러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심파형이 심실세동이거든요. 그 심실세동파를 빨리 제거해주면 환자가 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 있으면 빨리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응급처치가 되겠죠. 20대 심근경색 볼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 20대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흉통으로 왔어요.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아주 저명한 심근경색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시술 빨리 하지 않으면 급사 가능성이 너무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급히 시술팀을 부르면서 물어봤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직업력을 물어봤더니 작가하셨어요. 글을 쓰면서 컴퓨터 앞에서 지내면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글을 쓰는 그런 분이셨고요. 바깥의 활동도 거의 안 하시는 분이셨고 체형도 비만 체형이었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식사 중에 갑자기 식은땀 흘리면서 흉통이 발생을 한 거죠. 다행히 심혈관 시술팀이 빨리 도착을 해서 시술하고 나서 혈관을 잘 뚫어줬고요. 입원해서 며칠 동안 관찰하다가 퇴원을 했는데 정말 20대 심근경색 볼 일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50대 심근경색 환자가 생각나는 거는 이 환자는 응급실에 이제 흉통으로 와서 심전도 찍고 급성 심근경색 확인을 하고 시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 다 달아놓고 수액 달고 혈관 넓히는 약 쓰고 다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먹는 약으로도 아스피린 플라빅스라는 약도 쓰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고서도 갑자기 통증이 줄어들지 않더니 갑자기 으억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심전도를 봤더니 VPB라고 하거든요. 심실이 부르르 떠는 거죠. 심장이 꽝꽝꽝 짜주는 게 아니라 부르르 떠는 상태, 심실세동. 즉시 제세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춰버리는 상태입니다. 그거가 들어갈 때 한 3초 정도 환자가 경련을 해요. 왜냐하면 뇌로 혈류가 안 가기 때문에 으억 하면서 경련을 하는데 그게 간질 경련 양상의 경련이 아니고 짧게 끝나요. 그래서 즉시 뛰어서 이제 패드 들고 한 사람 옆에서 심폐소생술 하고 옷 벗기고 전기 충격 준비하고 클리어하고 나서 꽝 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마스크 치우라고 이렇게 하면서 깨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심장이 꽝꽝 짜면서 머리로 혈류가 다시 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시술 준비를 하면서 바로 들어가서 살아서 나갔던 사례가 기억이 나서 그 50대 남자 환자가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어떤 50대 환자분은 또 거기까지 못 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심장이 돌아오지 않고 심장혈관이 이제 너무 프록시말에서 막히면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돌아온 채로 시술방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시술을 시도를 했는데도 결국은 뚫지를 못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응급실에서 너무 요즘은 진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진짜 심근경색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뭐 2-3건씩 나올 정도니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오시는 계절과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온도차가 갑자기 바뀔 때 이럴 때에 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하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그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나 봄, 초봄에 이렇게 날씨 일교차가 엄청 클 때 아니면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바람 쐬는 데 나갔을 때 이럴 때에 갑자기 확 가슴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온도를 천천히 좀 바꿀 수 있는 환경으로 따뜻한 옷 입고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2월, 3월 이때 제일 사고 많이 나요. 어느 정도 심근경색 환자들이 느냐 하면 아침에 심근경색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랑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같이. 심혈관 질환 중에 심근경색이 있는 거고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 뇌경색이 있는 거고 어느 날 7대 앰뷸런스가 쭉 순서대로 오는데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연속으로 7대가 아침에 온 적이 있어요. 새벽 6시부터 새벽 9시까지. 그날 뭐 난리였죠. 응급실이. 그런 정도로 날씨가 확 변할 때 심장혈관, 뇌혈관이 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에서 가장 멀어지려면 제일 먼저 담배입니다. 담배랑 술. 일단 담배는 백해무익한 물질이긴 하지만 특히 심장혈관을 좁혀주는 걸로 유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담배를 제일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술도 또 그냥 술만 먹나요? 고지방 음식들이랑 같이 먹고 붉은 육류 같은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들을 다 불러일으키는 물질이죠. 비만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래서 술과 고기 종류들을 줄여야 된다.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 하루에 50g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관상동맥에 때가 안 끼게 하려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물질들이 다 항산화 물질들이잖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들과 다양한 색깔의 과일, 야채들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생활로 빨리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뭐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일주일에 2번 숨찰 정도로 30분 정도씩은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심장혈관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권고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막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넘게 근력 운동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심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적절하게 일주일에 2번 3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 중심에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해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이제 수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몸으로 들어가는 산소 양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심장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베개 목에 딱 베는 걸로 바꿔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양압판기라도 해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질환들에서 멀어지는 식생활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또 드리지만 현미식, 초록색 채소, 과일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멀리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